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아이고, 아주 시장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앞두고 굉장히 재미있게 화끈하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봄바람도 불어오고 주식시장에도 수익률의 꽃바람이 살랑살랑 아주 이게 맺히는 게 아주 이제 김밥만 싸가지고 소풍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주식에서 김밥 싸는 거는 뭐겠습니까? 포트폴리오죠. 네, 김밥을 이제 뭐를 집어넣을 거냐? 김, 밑장, 종합주가지수죠. 종합주가지수가 있고 밥을 뭘로 깔을 거냐? 즉 나의 주력 종목을 뭘로 깔을 거냐? 삼성전자로 깔을 거냐? 아니면 하이닉스로 깔을 거냐? 아니면 LG 엔솔로 깔을 거냐? 아니면 나는 엔터로 깔을 거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기호에 따라 여러분들은 단무지 넣으십니까? 김밥에? 김밥에 나는 단무지 넣는다. 기본적으로 다 넣지만 단무지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무지 대신 뭐 계란을 두 줄을 넣는다든가 햄을 넣는다든가. 저 같은 경우는 시금치 김밥을 가장 좋아합니다. 시금치 김밥. 그 이제 그 해외산 시금치 말고 그 길쭉길쭉하게 자란 거 말고요. 그 막 겨울에 해풍 맞아가지고 그러면 시금치들이 납작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 줄기 긴 거 말고 짧은 거. 그런 우리나라 토종 시금치 있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 나는 거. 그런 거 넣어가지고 김밥.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뭐 집어넣어요? 어, 시금치, 단무지 이런 건 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나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를 내가 기본적으로 깔고 주력을 깔고 간 다음에 나는 조금 공격적인 거, 자극적인 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계란 대신 햄 집어넣는다든가. 좀 그러면 뭐가 될까요? 종목에? 그렇죠. 엔터 햄은 엔터 종목이 될 수 있겠지. 아니면 게임주 같은 게 된다든가. 자, 그다음에 단무지 같은 거는 뭐가 될까요? 호불호가 없는 거잖아.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장 부품이라든가. 근데 이제 단무지니까 뭐 현대차, 기아차가 단무지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LG전자냐, 아니면 자화전자. 자화전자급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냐, 사마컨덴서냐. 사마컨덴서를 집어넣겠다.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삼성전기를 밑밥으로 김밥적으로 깔았어. 포트폴리오 30%를. 그런데 거기다 또 사막 컨덴서까지 단무지도 사막 컨덴서야. 그럼 뭐예요, 그거는? 몰빵이지, 몰빵. 뭐만 몰빵? 김밥은 김밥인데 식은 단무지만 다 집어넣는 거지. 밥만 다 집어넣다. 맨밥 김밥이든 다양하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단무지, 계란, 그쵸? 색깔이 다르잖아, 벌써. 색깔이 똑같네, 계란하고. 자, 햄, 시금치, 파랑 색깔. 그다음에 또 뭐 집어넣어야 돼요? 사람의 취향에 따라 우엉 집어넣고. 종목을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감싸 안는 겁니다. 김밥 소풍 갈 준비가 되셨어요? 여러분의 김밥은 뭡니까? 뭐로 준비하셨어요? 자, 주식 선생 박한샘의 주식과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지난주에 바로 포스코 케미칼. 그렇죠? 오늘의 세력주 네 번째 시간이잖아요. 어제가 3탄, 지난주 2탄. 지난주 2탄 때 첫 번째 종목이 포스코 케미칼, 두 번째 종목이 미래 컴퍼니. 그렇죠?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거 방송을 보세요. 유튜브에 보시면 우리 오늘장 뭐 사지 이 종목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대로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왜 그런 종목군들을 했는지, 그리고 어제는 왜
제가 추가로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았는지 충분히 다 이해하실 겁니다. 어제는 어떤 종목 얘기했어요? 그렇죠. SK케미칼 플러스 1.7%대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로부터 또 올라왔죠. 어제 미래 컴퍼니 수익 실현. 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리고 어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개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어제는 왜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어제 3탄인데 기존 종목이 이제 수익권이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 종목을 갖고 잘 수익을 확장시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지금 주식을 사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좀 뒤늦었잖아요. 남들은 이제, 저희들은 수익 실현하고 있는데, 그렇죠? 뒤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대신 어제 대형 종목 중심으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이 세력주, 예, 글씨 좀 새롭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보유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제는 종목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시장이 곧 종목이다 어제는. 그래가면서 종합주가지수 상단 밴드 2500 돌파할 거에 대비해서 어, 그동안 안 올라갔던 종목군들에서 기존 보유 종목을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안 올라간 거 한두 개만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얻는 거라고 그랬죠. 어떻게 김밥에다 다 집어넣은 다음에 뭐 얻는 거예요? 나는 오징어채 집어넣고 싶다. 나는 뭐를 집어넣고 싶다. 나는 더덕을 집어넣고 싶다. 나는 김밥은 김밥인데 거기에다가 뭐 멸치를, 마른 멸치를, 실멸치를 집어넣고 싶다. 사람이 취향에 따라서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당근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진짜 참치를 집어넣기도 하고, 진짜 그런데 돈 많으신 분들 소고기 김밥을 먹읍니다. 참치 김밥도 드시고. 참치는 참치인데 캔 참치가 아니라 진짜 참치.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이게 뭐 캐비어인가요? 캔으로 캐비어 같은 것도 있더라고. 그런 거 얹어 갖고 드시는 분도 있고, 트러플, 요즘 트러플 그거 있죠? 소스, 버섯 그거 아주 고급 요리에 들어가는 말의 김밥이지 뭐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23번째 박한샘의 1대1 11시에 만나는 1대1 과외 수업에서는 2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세력주 편으로서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바이오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는 종목이 지금 꽤 괜찮아요. 그러면 미래 컴퍼니하고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익 회수하세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수익 회수. 네, 수익률 회수한 다음에 나는 그래도 절반은 남겨놔야 되겠다. 네. 뭐 포스코 케미칼은 절반 괜찮습니다. 남겨놓는 거. 자, 그런 다음에 미래 컴퍼니는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만 남겨놓는 거예요. 네, 전부 다 수익 실현.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하고 저는 이제 오늘 새롭게 또 준비를 하는 겁니다. 뭐를 준비하느냐? 바로 바이오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선물옵션 동시 만기와 그리고 다음 주에 대비한 오늘의 세력주 파트로 준비를 할 건데요. 자, 잘 들으세요. 오늘은 바로 종목부터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맺고 끊으면 있어야 되니까 나는 포스코 케미칼 절반 수익 실현을 했다. 그리고 미래 컴퍼니
3분의 1 남겨놓고 4분의 1, 3분의 1 다 정리했다. 자, 그분들은 7788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오늘은 왜 바이오부터 나가느냐. 바이오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진짜 괜찮은 바이오 종목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세팅을 해놔야 돼. 이번 주 그러니까 뭐 하는 작업이에요? 김 깔고 있죠. 아무 때나 김밥 얹으면 안 되잖아. 소풍 가는 날. 소풍 가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렇죠. 종합주가 지수. 비 오는 날 소풍 가야 돼요. 해 좋은 날 소풍 가야 돼요. 햇빛이 쨍쨍 찌는 그런 딱 날씨 좋을 때, 요즘 같은 때. 종합주가 지수 어제 우리가 2,500포인트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대비해서 종합 2,000이 2,400이 깨졌을 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김을 준비한 겁니다. 종합이 2,400 깨졌을 때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김을 준비한 거예요. 김. 그렇죠? 그리고 김 돌돌돌 마를 수 있는 그 말판 있잖아요. 이거 그거 준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이 반등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시장이 유럽 시장이라든가 확인하고 밥을 깔기 시작했죠. 지난주에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원준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미래컴퍼니.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2,500 돌파를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만기 내일 목요일인데 내일 모레 돌파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김밥을 한 개를 다 싼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간이잖아.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월간이라든가 연간이라든가 이게 아니라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을 한 줄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줄은 어떤 거냐. 어제는 NFT와 더불어서 자동차 전장 부품이었습니다. 전장 부품인데 이제 IT 쪽에서 건너가는 거.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가 어제는 저의 종목이었어요. 왜? 지난번에 갖고 온 걸 잘 관리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준비를 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이오 종목군들이에요. 바이오 종목군들인데 이제 2차 전지와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떴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거냐면 카카오를 팔아라 라는 시장의 소리. 이게 약간 조금 이 뭐라 해야 될까? 이 주식은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거든요. 근데 SM을 카카오 그룹이 35% SM 주식 지분을 확보하겠다. 공개 매수를 15만 원에 선언을 했죠. 그러면 아침에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야, 나 SM 사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1차원적인 방식입니다. 왜? 뉴스가 알려졌잖아요. SM을 15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카카오가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5만 원에서 크게 이탈하지는 않겠죠.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지금 같은 케이스로. 자, 그런데 15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는데 카카오가 지금 SM 지분을 몇 퍼센트 갖고 있어요? 그렇죠. 약 5%. 5%에서 조금 부족해요. 0.3% 부족해요. 자, 그러면 35%를 사서 SM을 최대 주주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SM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3조 5천억. 그러면 30%를 추가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돈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1조 원이 필요한 거예요. 공개 매수. 자금 조달 어디서 할 거냐? 물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자금을 조달할 때 책임을 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SM을 인수할 때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1조 원어치 산 다음에 나중에 카카오 주식을 네이버 SM한테 넘긴다든가 수합 방식으로 해가면서 시장에다 카카오 주식을 풀어버린다든가 SM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를 시켜놓고 한다든가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돈을 확보하는 방법은. 그렇지만 지금 일단 1조 원이 있어야 돼. 처음에 돈이 들어가. 나중에 다른 쪽에서 메꾸더라도.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될까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 아닙니다. 일단 1차는 카카오죠. 그러면 이 카카오가 지금 올라갈 수 있겠느냐? SM을 인수해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비용 부담은 상당한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는 오늘 어떻게 하는 거야? 아침에 그렇죠. 시가부터 무조건 두들겨 맞는 거. 1조 원이라는 돈은 지금 카카오한테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카카오 랩이라든가 뭔가를 상장을 시켜야 돼. 카카오 대리기사를 상장시키든지 아니면 카카오 티맵, 카카오 그거 있죠? 이거 부르는 거. 그렇지만 당장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금 부담을 질 수밖에 없어요. 카카오 입장에서. 그것이 오늘 바로 네이버는 올라가고 카카오는 못 올라가는, 네이버는 아랫꼬리를 달지만 카카오는 제한적인 반등. 카카오를 제껴놓고 보면 종목들은 그러면 몇 개 안 남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 이유가 셀트리온이 올라가는 이유도 되겠죠. 그 아래 종목군들에서. SK이노베이션. 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샀지만 SK이노베이션을 산 겁니까? 시장을 산 겁니까? 우리는 시장을 샀습니다. 어제. 박한샘의 야간 수업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얘기.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맞춰서 2500포인트 너머를 본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종목을 샀고 어제는 그 종목들의 수익률이 확장되는 걸 봐가면서 일부 실현해가면서 김밥 하나 이제 입에 넣고 두 번째 김밥을 지금 이제 어제 뭐를 깔을 건가? NFT와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부품, 자화전자, 사마컨덴서, 그렇죠? LG전자, LG노텍, 삼성전기 이렇게 IT 쪽과 그리고 만도나 이런 거는 지난주에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잠깐 멈춰놓고 이쪽 IT 쪽에서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그러면 남아있는 게 이제 종목이 많지가 않아요. 싸고 좋은 주식은 2200포인트에서 한번 지나갔다 연초에. 그리고 지난번에 지난주에 2400 깨졌을 때가 싸고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였다. 우리는 3월 9일에 포커스 맞추고 3월 22일 날 미국 금리 인상 FOMC 회의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리고 유럽 증시 신고가 갱신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다고 언급을 드렸었죠.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의 이런 매매 패턴을 보고 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주식을 산다. 좀 억지스러운 거예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억지스러운 겁니다. 네. 오늘 지수 플러스 났을 때 선물 때리는 게 저는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사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풋옵션 매수, 보험 드는 거예요. 콜옵션 매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장은 오늘 잠깐 쉬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내일 모레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억지로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합류하는 겁니다. 합류한다는 게 뭡니까? 네. 두 번째 김밥을 저희들도 말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김밥을 마는데 그냥 마는 거 아닙니다.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트렌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패션도 트렌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중절모 쓰고 나간다. 빵모자 쓰고 나간다. 요즘 트렌드는 아니겠죠. 요즘 트렌드는 뭐 선글라스라든가 네. 트렌드가 있는 거죠. 패션도 트렌드고 구두도 트렌드고 헤어스타일도 트렌드가 있는 거고 여자들 화장하시는 거라든가 심지어 손에 뭐 들을 건가 이런 것도 다 트렌드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저처럼 뭐 그런 걸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패션에 대해서. 자, 그렇지만 민감하신 분들은 그렇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는 거기에 큰 흐름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야 그것이 잘 팔리고 거기서 돈이 돌고. 요즘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어제 미국 시장의 트렌드는 그렇죠. 다우존스 30 종목을 보세요. 머크 신고점을 연초에 찍었어요. 전 세계 증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도 종합주가 지수가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잠깐 조정 주고 지금 다시 또 신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2022년도 나스닥 지수 스탠앤푸어 뭐 30% 빠지는 반토막 나네 하는데 혼자 올라왔잖아요.
미국도 바이오주나 제약주,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이 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트렌드가 어제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였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기존의 종목군들이 갖고 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임팩트 있게 보지는 않았어요. 어제는 조금 더 안전하게. 자, 오늘은 남아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저희가 이제 검색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임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검색기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사는 게 좋을 거냐? 검색기 한번 얘기 좀 해봐. 나한테 한 번만 좀 말해줘. 그랬더니 2,000개 종목 중에서 골라냈네요. 골라냈는데 가장 체결 강도가 센 것이 현대퓨처넷, JNTC, CNG 하이테크, 한진칼, 삼화제약, 고려제약, 한세실업, 이렇게 동아약품, 삼양식품, 롯데케미칼 쭉 거래 체결 순서가 센 것들을 한번 제가 보여달라고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순서대로 센 것도 보여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2,000개 종목에서 그러면 이게 몇 개나 떴나 한번 잠깐 볼까요? 2,000개 종목에서 보니까 34개가 이렇게 체결이 됐네요. 34개를 골라냈네. 괜찮은 종목.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내일장을 대비해서 오늘 오후장을 대비해서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김밥을 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트렌드가 어때요? 화학주, 운수, 칸진카는 그 지주사죠. 오리온도 지주사, 엔터, 바이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식품, 반도체, 식품, 유통이죠. 화학, 제약 및 바이오, 제약 및 바이오, 그 제약 및 바이오. 상대적으로 제약 및 바이오가 아주 세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오늘 보니까 경보제약, 삼화제약, 이런 가운데서 거래량이 조금 받쳐주는 것들, 그 중에서 시가총액에 받쳐주거나 부강약품,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왜? 전형적인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에요. 이런 주식들 호재 터뜨리고 그냥 계속 아작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6,800원까지 빠졌다가 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50% 올라온 거죠. 그랬다가 최근에 뺐다가 이제 오늘 다시 덜컹거리는데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전형적인 세력주고 작전주이긴 한데 옛날에부터도 이게 아주 그러니까 실제 작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작전주 하면 유명한 종목이 몇 개 있어요. 이게 부강약품, 옛날에 요즘 말고 옛날 부강약품, 핸디소프트, 버추얼텍, 그렇죠? 이런 어떤 장미디어, 지금 여러분들 이름도 못 들으신 분들 많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2차 전지급 종목들이에요. 당시에는 다. 자, 그래서 요런 지금 보니까 검색기가 어찌됐든 부강약품을 골라냈네요. 그렇죠? YTN도 있고. 가장 첫 번째 YTN. 버튼만 누르면 종목이 이렇게 골라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시간을 절약하는 거죠. 이런 종목, YTN이야,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열세에서 괜찮았죠? YTN. 자, 그리고 지금 GS 글로벌. GS 글로벌 괜찮다. 차트도 있고.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 다시 이제 매매로서는 제가 봤을 때 괜찮아 보입니다. 거래량 많은 거 순서대로 한번 보는 거예요. 파이nem텍. 차트 괜찮네요. 그죠? 파이nem텍. 요즘 신규 상장했는 올라온 종목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한테 매매하는데 적합해 보이진 않습니다. 현대퓨처넷,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마음에 드네요. 9만원에서부터 34,000원. 34,000원 찍고 지금 이제 오늘 6%. 자,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트렌드가 좀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경보제약.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좀 사고는 쉽지만 워낙 개별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제약주를 5천만 원 갖고 가신다. 제약주를 1,000만 원어치 산다. 한번 200만 원어치 정도.
생각해 볼 만한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동국제약. 동국제약. 워낙 사이즈가 작죠, 근데. 동국제약 7천억이다. 죄송합니다. 시가총액은 크네요. 거래 대금이 3억밖에 안 돼서 그렇지. 거래 대금이 3억밖에 안 돼서 그렇지. 시가총액은 괜찮다. 이 정도면 뭐 네, 나쁘진 않네요. 왜냐, 뭐 제가 준비한 종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실시간에서 검색기로 2,000개 종목에서 한번 오늘장 단기 매매하기에 괜찮은 종목 네가 골라봐. 프로그램을 준 대로 골라내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뭐 골라냈어요? 네 종목 골라냈죠. 미래컴퍼니, 그렇죠. 지난주 월요일 날은,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TMC 원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지금 새로 우리가 두 번째 김밥을 마는 겁니다. 근데 동국제약이 일단 떴어요. 보니까 네, 실적도 괜찮네. 이제 실적 검증을 해보러 가는 겁니다. 요즘 트렌드가 이런 거다. 검색기가 종목을 보여줬는데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 점검을 해봐야 됩니까? 4분기 실적이 언제 나와요? 최근에 막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업데이트가 됐어요, 안 됐어요? 2,000개 종목이 다? 삼성전자나 이런 건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는데 신용평가 기관에서도 이런 건 아직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E라는 것은 이제 익스펙트의 약자입니다. 예상한다. P라는 것은 어때요?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신용평가 기관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제 가장 최근 거는 이렇게 2022년도 연말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업데이트가.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시에 들어가서 최근 실적 공시 발표한 거 갖다 여기다 종목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2,000개 종목을 갖다 언제 집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한다는 나이스 신용평가 FN 가이드조차도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 그런데 어떻게 개인이 그걸 해요? 미리 자기가 관심 있는 종목이면 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테크니컬적, 기술적 분석으로 괜찮은 종목을 먼저 골라내고, 그렇지만 3분기까지 실적이 괜찮은 건 다 저기에 검색기에다 집어넣어서 골라내지만 4분기 것을 업데이트는 못 해주겠죠. 어떤 건 됐고 어떤 건 안 된 게 있어요. 삼성전자는 대형 종목은 되는데 이런 중소형 종목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 되면 1, 4분기 실적 나오죠. 4월 15일, 뭐 5월 15일 되면. 그때까지 4월 달 전후 1, 4분기 실적 나오니까 또 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과정을 걸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이렇게 종목을 검색기로 골라내고 검증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다?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잡는 법을 스스로 익혀가는 거예요. 23번째 주식과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12번째 주네요. 해가면서 20회까지는 기본적 분석, 방금처럼 실적 보는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어떻게 거시경제지표 갖고 내가 종목을 골라내는지. 그리고 이제 20회부터는 여러분들하고 이번 주 매주 한 번씩 오늘의 세력주라는 특집으로, 사실은 그렇지만 오늘의 세력주지만 주간 세력주라고 그랬죠. 수급이 세게 붙은 종목.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바로 주간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 근데 그 종목 2,000개를 매일 서칭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검색기의 도움을 받는 거다. 그렇게 봤잖아요. 자, 그래 보니까 지금 이제 동국제약. 오늘은 제가 보니까 제약주예요. 트렌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동국제약, 한미사이언스, 이런 종목군들이.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미사이언스 지금 매매해라. 한미사이언스는 약간 조금 제가 봤을 때 템포 조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이 있다. 5천만 원이 있다. 근데 제약주에 대해서 4천만 원, 2천만 원치 사야 될 것 같다. 40%잖아요. 자, 그러면 총 3개 종목에 대해서 2개 종목이나 3개 종목을 산다고, 제 같은 경우는 3개 종목을 삽니다. 바이오를 이번 주에 만약에. 자, 그런데 한미사이언스 같은 종목이 우리 검색기에서 발굴이 됐지만 이걸 지금 내가 10% 산다. 아닙니다. 10%살 것 같으면, 즉 500만 원어치 살 것 같으면 오늘은 지금 150만 원어치만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요? 이미 올라가 있는 주식이잖아. 그래갖고 언제 돈 벌 거냐. 걱정하지 마요. 또 일주일이면 20%씩 움직여요. 요즘 장은. 센 종목은.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잠깐 볼까요? 한세 시럽이 떴네. 바이오는 아니지만. 잘 들으십니다. 바이오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우수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종목이에요. 눌림목도 앞에 있잖아. 쳐 올렸다가 털어냈잖아. 그렇죠? 그 눌림목 주고 지금 다시 가는 거잖아요. 장기 파락, 역배열, 60일선, 21일선, 5일선, 바닥 따지기. 그리고 나서 정배열. 정배열에서 치고 가는 듯 하다가 눌려. 따라오니까 눌러주는 거죠. 거래량 터진 다음에. 한 달간 눌러줬죠. 거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달간입니다. 10% 빠지고. 종합주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다 털어요, 걔들. 실적 한번 보러 갈까요? 괜찮아요. 이거는 왜 알고 있느냐? 제가 그룹사 주식은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의 30대 그룹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80%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룹사 주식은 그냥 다 이렇게 외워요. 그냥. 현재 실적이라든가. 왜 200개잖아. 그 200개 갖고 돌려보는 건데 뭐. 한세실업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그렇죠? 2022년 12월 31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P라고 되어 있잖아. 연간 실적이. 확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미 업데이트가 끝난 거야. 발표가 끝나서 실적에. 자, 그런데 이 회사는 매출액이 작년도 2021년도에 1조 6천억, 2022년도에 2조 2천억, 영업이익 2021년도 1천억, 2022년도 1890억, 900억, 그러니까 1900억이에요. 2020년도까지만 해도 600억대였어. 600억대에서 지금 638, 두 배나 뛴 거잖아요. 300% 영업이익 증가, 매출액도 50% 증가, 순이익은 250억에서 지금 1900억, 그러니까 8배 정도 늘어나고 있죠. 죄송합니다. 3배, 3배, 3배. 많게 4배. 작년 대비는 재작년 대비 4배, 작년 대비는 50% 증가.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지난 3년간 계속 연일 하락. 한세실업, 한세 S24, 코스닥 지주사라든가 대형 종목군들 웬만하면 다 뭐 몇 개는 대표적인 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주식이 지금 주가가 거의 뭐 여기잖아. 업황에는 맞지 않아요. 오늘 바이오 업종은 아니야. 그렇지만 지금 시장의 트렌드라든가 이런 데에서 진짜 싸고 좋은 주식을 찾는 입장에서는 괜찮은 주식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지만 오늘은 바이오 종목군들을 지금 저희가 검색기를 통해서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딱 바이오 종목군들이 뭐 대표예요. 네. 시가총액 순서대로 한번 그래서 쭉 한번 볼까요? 한미사이언스, 동국제약, 부강약품. 떴으니까 부강약품도 포함시켜서 매매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래도 후려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차트도 보고 검증도 하고 해봤을 때 가장 괜찮은 것은 동국제약.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원치 사야 되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300, 세 종목이라고 본다면 300만원어치를 산다. 이제 100만원씩 천천히 들어갈 거. 한미반도체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크죠.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마찬가지로 또 300만원. 바이오 전체에서 1000만원어치 사야 되겠다. 내 돈이 내가 포트폴리오 생각한 거에서 한미약품 300, 동국제약 300, 나머지 이제 뭐 동아약품이든지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서 이제 골라야 되겠죠. 자, 일단은 통합매매 프로그램을 한번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타, 당일 걸로도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인양액, 거래소 종목만 봤어요. 경인양액이라든가 예, 몇몇 종목군들 눈에 들어오기 막 시작하네요. 올라갔다 한번 찍어 눌러주는 케이스니까 패스 시키고
거래소 코스닥 가장 많이 시가총액 큰 거부터 쭉 그 중에서 제약주 알리코제약 무한은행에서는 시가총액 이런 건 패스. 네, 패스 시키겠습니다. 자, 일신석재 미코. 아이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바이오주 세 종목 두 종목, 일단 두 종목 보고 부강약품까지는 저희 패스하겠습니다. 동아약품, 그렇죠? 아까 봤던 다시 한번 한미 바이오사이언스, 여기 그럼 당연히 한미약품도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동국제약이네요. 동국제약. 자, 나는 두 종목 들었다. 일단 22번. 그렇지만 저희가 적어도 한 종목 정도는 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뭐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궁금하신 종목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미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왜? 미코를 대부분 지금 그동안 뭐 본인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미코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장기 투자 종목으로 이 종목을 계속 제안해 드렸습니다. 작년부터. 그렇죠? 자, 그런데 못 올라갔어요, 이 주식이. 그리고 올라갈 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팔지 마라. 그냥 갖고 있어라. 왜? 대한민국에서 정의선 회장님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님이 동시에 투자한 회사가 있느냐? 물론 이재용 부회장님이 투자하진 않았습니다. 원래 이재용 부회장님이 투자하려고 했다가 바꿨죠. 삼성그룹 계열사가 투자하는 걸로 바꿨어요. 전환사채 260억. 자, 그래서 그렇지만 두 개를 동시에 투자한 건 없어요. 미코가 뭐 하는 회사냐? 스택 만드는 회사. 스택이 뭐냐면 연료 전지를 만들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소 자동차가 1억 원이에요. 원가가 1억 원이야. 그러면 전기차로 따지면 배터리 팩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 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연료 전지는 스스로 전기를 발전시켜요. 어떻게 2차 전지는 스스로 발전시켜요? 못 발전시켜요? 못 발전시키죠. 무슨 얘기냐? 2차 전지도 모터 돌아가게 만들지 않나요? 다 쓰면 어떡할 거야? 전기 다 쓰면. 2차 전지는, 전기차는. 어딘가에서 콘텐츠, 전기를 충전해야죠. 그러면 이게 전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데는 괜찮은데 섬에 들어갔어. 아니면 배로 가고 있어. 섬에 들어갔든가 무인도라든가 아니면 전기가 공급 안 되는 어떤 사막이라든가 산 캠핑장이라든가 충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렵겠죠. 스택은 그러니까 연료전지라는 건 뭐냐면 수소전기차는 전기를 만들어서 돌아가는 건 전기차와 똑같아. 근데 전기차는 자가 발전이 안 돼. 스스로 전기를 못 만들어내. 충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수소자동차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 뭐만 주입해주면? 수소만 주입해줘. 즉 휘발유만 먹으면 자동차가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내서 일반 내연기관차가 폭발해서 피스톤 운동을 해서 전기도 충전하고 갈 수 있는 것처럼 헤드라이트도 비치고. 자, 그런데 스택은 수소 자동차는 그거의 두 가지 전기로 가는 건 똑같습니다. 모터를 돌려서. 자, 그런데 먹는 게 달라요.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수소만 충전시켜요. 수소만 딱 들고 다니면 이게 그러니까 차원이 좀 다릅니다. 전기 자동차는 응용력이 자동차예요. 전기 배터리 갖고는 배 못 만들어요. 배에다가 충전 안 된다고. 잠수하면 안 돼요. 탱크 안 됩니다. 비행기 안 돼요. 수소는 돼요. 수소만 액화수소만 압축해서 배도 다닐 수 있고 전기가 없는 지역에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공간 활용 범위가 좀 다릅니다. 장거리일수록 더 유리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게 수소전기 넥소 우리나라 수소차가 1억이라면 원가가 이 스택이 5천만 원이에요. 전기 이거 만들어내는 거. 근데 그 스택에도 분리막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막 같은 거. 걔가 2천만 원. 얇은 동판이 이렇게 백금 도포되어 있는. 그게 기술이거든요. 미코가 그 스택, 그 백금 도포되어 있는 그 스택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근데 이거 갖고 만들어도 안 써주면 그만이잖아.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납품해서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커팅식 할 때 정의선 회장님이 갔잖아요. 그리고 삼성에서도 지분을 투자했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말씀드렸었죠. 신고점을 향해서.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단기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3분의 1 정도는 잘라주세요. 3분의 1만 잘라주시고 나머지만 갖고 가세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방송할 때부터 해서 이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 박한샘의 야간 수업 그리고 이슈 인사이트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이 종목이 앞으로 저기할 거다고 보고 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있어요. 3분의 1 정도만 잘라주고 다시 또 밀리면 다시 또 채워넣고 그렇게 해서 계속 승부를 갖고 안 밀리고 날아가면 어떡하냐. 어쩔 수 없지 뭐. 3분의 2만 갖고 승부 봐. 그렇지만 한번 접어주면 여기서 접어주면 또 이만큼 몇 개월 걸리잖아. 그러면 그때 다시 여기서 1천만 원이 3천만 원 지금 2천만 원이 됐으면 700만 원만 팔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700주 팔았다. 다시 밀렸다. 그럼 1000주 살 수 있잖아. 900주를 사는 거. 주수가 또 늘어나는 거잖아. 그런 행위를 지금 몇 번 했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때 산 게 아니라 떨어질 때마다 채워나가면서. 이제 여기서 샀던 거는 덜어주는 겁니다. 밀리면 다시 또 수량 늘려고. 안 밀리면 어떡하냐? 갖고 있는 것만 갖고 가는 거지. 그렇죠. 저희가 매매도 하지만 투자도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늘려가는 거잖아요. 자, 오늘은 그렇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많은 분들이 막 미코 올라가니까 이제 뭐 물어보시는데 제가 1대1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동국제약 보니까 오늘 16,160원이네요.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는 여러분들한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100주 살 것 같으면 한 40주, 한 20주. 만약에 밀리면 이렇게 쪽쪽쪽. 안 밀리면 어떡하냐?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만큼 승부나는 거죠. 다른 종목도 많은데.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RSI 신호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RSI 신호를 검색하니까 52개 종목이 나왔네요. 자, 보이시죠? 자, 검색기를 지금은 제가 RSI 검색기를 썼습니다. RSI는 테크니컬적인 요소만 집어넣는 거예요. 다른 건 집어넣지 않고. 자, 그래서 종목을 한번 몇 개 나왔냐 물어봤더니 52개예요. 왜 RSI 검색기를 썼을까요? 단타 종목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니까 종목이 너무 작잖아. 바이오가 나오긴 나왔는데 조금 예를 들어 너무 테크니컬적인 부분들 종목이 참 사이즈라든가 차트가 우량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패스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았더니 RSI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번 센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종목들이 또 나왔네. 그렇죠? 현대퓨처넷, 한세실업, 한직칼, 동아약 체결 강도로 쭉 봤더니 아까 통합 프로그램으로 검색기로 검색했던 종목군들 상당 부분 RSI에서도 거의 절반 이상 겹치네요. 34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뭐 60% 이상 겹쳐요. 쭉 보니까 한세실업, 한진칼, 동아약품, 한미반도체, 롯데케미칼, 삼양식품, 동서, 한미사이언스, GS글로벌, 부강약품까지 겹쳐요. 그렇죠? 부강약품, 경보제, 동아ST, 동아ST는 아까 못 봤던 종목이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떨어지는 추세에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오늘 당일 매매, 당일 매도로 안 되면 바로 컷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SD 바이오센스 종목군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는 시가총액 순서대로 한번 쭉 봤더니 대우건설, 한미반도체, 율천화산, SBS 의외로 바이오보다 이런 것들도 많이 움직이네. 영진약품 고민이 되네요. 그렇죠. 영진약품 좀 고민되잖아요. 12,000원에서부터 계속 빠졌어. 최근에. 예전에 19,000원에서부터 빠진 거 계산하면 거의 뭐 역사적 최근에 5년, 7년? 2016년도부터 지금 7년째 바닥이잖아요. 잠시만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 예. 자, 영진약품이라. 골든크로스는 딱 나왔는데 퍼포먼스가 조금 약한 어제 아랫골에 오늘은 윗골에 달아줄 거예요. 조심스럽게 편입해 봅니다. 그래서 라인업이 완성이 되었어요. 김밥이. 자,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접근하셔야 돼요. 어떤 종목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네.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하고도 사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한 종목이라고 보셔야 돼요. 개인 투자자들이 한미약품으로 몰리면 한미사이언스를 누르고 한미사이언스로 밀리면 한미약 얘 누르고 한미약품으로 도망가고 요즘 거의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자금들.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봤던 종목 시가총액 순서로 봤을 때 아까 쭉 여기서 나왔던 종목이죠. 동화약품 차트도 이쁘고 괜찮았고 좀 요령이 필요합니다. 근데 동화약품 그리고 영진약품 부강약품은 뺄게요. 왜냐하면 너무 하이리스크해. 가격 매력도 있고 괜찮은데 부강약품 빼고 저렇게 바이오 종목군들 그 다음에 바이오가 아닌데 괜찮았던 것들 그렇죠? 영진약품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가 아닌데 괜찮았던 것들 한세실업 그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는 만약에 지금 대형 종목군들을 좀 그런데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이오 종목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거 봐야 되겠죠. 2차전지라든가 이런 것에 밀려서 그동안 안 올라갔고 어제 이제 이틀간 잠깐 반짝 올라왔습니다만 이제 터닝 포인트를 갖느냐 안 갖느냐잖아요. 대신 이런 것은 단타 매매라기보다 단기 주간 매매라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SK이노베이션 사신 분들 어제 SK이노베이션 사신 분들은 수익 실현해 주세요. 절반 이상 수익 실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의 세력주 방송을 보시고 저희가 이제 싸고 우량한 종목이 남아있지 않다. 그래가면서 같은 값이면 2차전지 소재 사는 거 사람들이 지금 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2차전지 배터리 완성업체를 사는 게 가격 매력이 있지 않냐. 근데 저희는 SK, LG 엔솔 그리고 삼성 SDI 있지만 SK이노베이션은 실적도 좋은데 그렇죠? 배터리 내재화해서 그동안 못 올라갔지만 이미 테크니컬적인 요인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어제 이제 아랫골이 막 달았던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사신 분들은 오늘 어떻게 해요? 지금 정리하세요. 8% 수익이네. 절반 이상 정리해 주세요. 근데 왜 나머지 절반은 갖고 가냐? SK이노베이션을 제가 샀을 때는 업종을 보고 사실 샀다기보다는 시장을 보고 산 겁니다. 종합주가시세 2,500 돌파를 내다보고 샀는데 싸고 괜찮은 주식, 실적은 좋은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왔어. 일주일에 저희 목표가 10%인데 8%가 벌써 도달됐잖아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2,500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막 뿜어나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얘는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는 61선을 중심으로 항상 이런 구조. 녹색선 보이죠? 이 녹색선은 계속해서 볼린저 밴드 형태란 말이에요. 가운데 녹색선이 있잖아요. 그 녹색선을 타고 지금 우하향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아직은 거의 볼린저 밴드로 그어보면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 박스권 상단 매도, 박스권 하단 매수, 단기 과매도 매수, 단기 과매수 매도. 계속 이 볼린저 밴드 형태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좀 추세는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게 이제 이 박스권 61선을 중심으로 애들이 좀 좁혀가면서 역배열 났던 게 이렇게 이제 정배열 형태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제 박스권 상단 형태로 타고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지금 딱 이 정도 단계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장기로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장기가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김밥, 혹은 길어봐야 2주인데, 그러면 당연히 끊어줘야죠. 나머지 절반은 각자 알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장기로 본다. 괜찮습니다. 장기로. 그렇지만 8% 수익률에서 3%만 토해내도 꽤 토해내는 거예요. 지금 장기로 볼 종목은 제가 봤을 때 한참 늦었죠. 왜 늦었어요? 이미 30%씩 올랐잖아. 주식이. 2200 깨졌던 연초 18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25% 수익률을 내주고 눌러주잖아요. 다시 갈 거나 말 거냐. 하이닉스들 안 그러고 현대자동,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6만 원에서 7만 8천 원, 30%. 종합주가지수 2200에서 지금 2450이에요. 30% 올랐다니까요. 싸고 좋은 주식. 몇 개 없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없어요, 이제. 남들은 지금 20% 30%씩 바닥에서 올라와가지고 이거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지금 처음 산다? 샀다 팔았다 남는 거 하나도 없는. 이미 승부는 여기서 결정됐습니다. 1억이면은 7천만 원은 지금 계속 주식 갖고 가는 거야, 그냥. 나머지 3천만 원 갖고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1억인데 다 1억 이렇게 한다. 그거 조금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렵냐? 이미 지고 시작하는 게임이에요. 심리적으로. 그거는. 주식은 그 밀당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 어떨 땐 버틸 때는 버티고, 엎을 때는 엎고, 그래가면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밀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은 확장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200에서 연초에 1차 이미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진 거예요. 2500에서는 이제 확장 구간입니다. 뭐를 살 거냐? 뭐를 확장할 거냐? 저 같은 경우 LG전자 정리하고, 뭐를 샀어요? 바이오, 건설, 특히 바이오 쪽으로. 그리고 건설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증권은 안 샀네. 주로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올라왔잖아요. 어제 오늘. 최근에 산 거는 이제 수익 실현해야죠. 야, 갖고 가는 건 맞는데, 종목을 예를 들어서 20%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10% 얹었어.
10% 얹은 건 수익이 낮잖아. 완전히 수익 구간이라 두 자리 수익 이상 낮잖아요. 잘라주는 거예요. 종목을 자르는 게 뭐 아니라 뭐를 하는 거예요? 비중 조절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비중 조절이 핵심입니다. 주식을 잘한다는 거는 강약 조절을 하는 거예요. 강약 조절. 자, 그래가면서 끊임없이 이 장에서 내가 항상 우위에 서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 자, SK 이노베이션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네, 8877 한번 눌러주세요. 8877 포스코 케미칼로 절반 이상 네, 컷하세요. 자, 그러면 방금 이제 바이오 세 종목 봤죠?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도 사실 이 두 개 같이 그냥 같이 묶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미사이언스 10% 사는 것보다 저는 한미사이언스 5%, 한미약품 5% 이렇게 해서 이걸 그냥 하나의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아약품, 영진약품은 각자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바이오가 아닌 영역에서 한세실업. 자, 그러면 이제 대형 종목 오늘 장에서는 이제 하나 정도 또 여러분들하고 세력주 추정매매 검색기가 골라낸 종목에서 오늘 저희가 이번 주에 대비해서 지난주 포스코 케미칼처럼 하나 정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업종 구분하지 않고 그리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가장 높은 점수를 나오는 종목으로 하나만 골라보죠. 예. 자, 준비되신 분들 8877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께서 빨리빨리 눌러주셔야 이거 보고 이제 그 다음 것도 또 봅니다. 왜냐하면 예, 자, 눌러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이 세력주 추정매매 검색기, 이 세력주 추정매매 검색기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한 개 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다 드릴 건데 한꺼번에 그 자료를 다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1강부터 10강까지. 그럼 그 자료 강의했던 자료집을 제가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놓을게요. 무료로 올려드리고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이제 오늘 말고 오늘 이제 해서 올려놓으면 내일 정도 되면 다운받을 수 있게 무료로. 네. 어떻게 받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와우넷. 이제 우리 네이버에다 와우넷이라고 치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베스트 전문가들이 나오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제 사진을 그냥 아무거나 누르세요. 자, 그러면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겁니다. 제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가입 안내라고 이렇게 있죠. 무료예요, 무료. 네, 여기 보시면 뭐 한 달에 55만 원, 두 달에 11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여러분들은 이제 무료로 여기 보시면 VOD라고 있죠. 여기. 박한샘의 세력주 검색기 자료 무료 신청. ARS 박한샘 세력주 검색기 자료 무료 신청. 얼마예요? 빵원. 자, 그런데 3490에 4512예요. 그렇죠? 3490에 4512. 자, ARS 3490에 4512. ARS 02 3490에 4512. 무료예요. 유료가 아니라.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무료로 올려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3490-4511에 전화를 하시면 자동으로 무료로 전화만 하시면 무료로 등록된 거예요. 자료 무료 받기가 자동으로 등록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정도에 오늘 말고 왜냐하면 이제 오늘이 녹화 방송을 보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 16시 장 끝나고 16시에 문자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딱 받으시면 거기에 자료집 해갖고 1강부터 10강까지 한 거 이 PPT 자료가 있어요. PPT 자료를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버튼을 누르면 1강부터 10강까지 한꺼번에 쫙 다운받겠죠.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은 건건히 다운받았어요. 그걸 이제 하나의 통합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10강까지 다 다운받았죠. 그 다음 두 번째, 강의를 그러니까 책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이버 인터넷으로 책을, 그러니까 무료로 강의한 거 PPT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의한 게 있잖아요. 1강부터 10강까지. 그 강의한 것이 유튜브에 있어요. 다. 우리 와우넷과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강의했단 말이에요. 그 강의한 자료들을 흩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1강부터 10강까지 쭉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가 하나의 딱 그 세트로 만들어서 1강부터 10강까지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내려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그 링크 주소만 누르면, 문자로 받은 링크 주소 누르면 자료집 그대로 다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갖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강의한 내용 갖고 내용 바로 링크 누르면 거기 연결돼서 유튜브에서 1강부터 10강까지 보실 수 있도록, 주말에 그래서 평상시에 유튜브 보고 그 파일 다운받은 거 봐가면서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검색기 제가 한 것처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문자 링크 하신 분들한테, 그렇죠, 무료 버전 검색기를,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되겠죠. 왜? 보고 이제 이렇게 검색기를 쓰는구나, 검색기는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그래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로 잘근잘근 만들 수 있겠죠. 받아도 그거 쓸 줄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종목들이 이렇게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들도 한번 볼까요? 현재 시간이 12시 4분인데 시장 잠깐 한번 점검해 보죠. 마이너스로 갔네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맨 처음에 여기 방송 딱 들어올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물 옵션 동시만기에 맞춰가지고 외국인들이 지금 억지스럽다, 주식 사는 게 야 잘 산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억지스럽다고 했어요? 억지스럽다고 했잖아요. 왜 억지스럽다고 했습니까? 어제 미국장이나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만한 이유가 없어요. 주식은 사지만, 그렇죠? 겉으로 어머 자기 머리 잘 나왔다, 옷 예쁜데, 봄옷 있잖아요. 봄옷. 저는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여자들 간의 대화, 너무 어떨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면 제 우위로 누나가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 옆집에 고모가 세 분이 계세요. 자, 그리고 작은 어머니가 세 분이 계세요. 평상시에는 고모와 누나들의 대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였던 이런 우리 고모들, 초등학교 때 거의 뭐 제 고모들이 초등학교 때 뭐 빨개 벗겨서, 초등학교 가기 전에 빨개 벗겨서 여름에 목욕도 시켜주고 그랬죠. 옛날에 고모들이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님이야 시골 밖에서 일하시기 바쁜데 고모들이 방학 때는 밥도 해서 먹이시고, 밥 먹이시기 아니라 학교 가기 전에, 지금도 생생해요. 저희 고모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희 큰 고모가, 예, 그때 학교를 안 갔어. 뭐 국정이었던 것 같아. 6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비빔밥에
비빔밥에 한 11시 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비빔밥에 계란을 프라이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한테 밥을 딱 줘가면서 제 거에도 2개 줬다고 살짝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맙은지. 그래가지고 자 어찌됐든 자 그런데 이제 다들 좀 환갑도 넘으시고 이제 좀 70을 바라보시는 나이들이 되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여자들 간의 대화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여자들 하는 대화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머 자기 머리 너무 잘 나왔다. 옷도 너무 예쁘다. 주식 사죠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 야 코스피 그래 잘 갈 거야 사.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다. 이게 진짜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 머리 괜찮다. 안 괜찮아. 머리 잘못 나온 거야. 옷하고 안 맞든가. 예. 혹은 머리가 파마 잘못 나온 거야. 자, 그래가면서 선물 어떻게 해요? 선물은 때리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산다. 별로 안 좋아 보인다 그랬잖아요. 주식을 매수하는 이 부자연스러움. 주식을 매수하는 이 부자연스러움을 선물 매도와 그리고 풋옵션 매수 그리고 콜옵션 매도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보험을 들어놓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식으로 지금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안 빠지게. 선물옵션 만기는 거. 그렇지만 만일에 대비해서 자기들도 보험은 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어머 괜찮아. 머리 잘 나왔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옷하고. 안 어울리는 거지. 안 어울리는 거야. 콜매도 풋매수. 네. 괜찮은데 조금 안 괜찮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나는 사고 싶지 않은 거야. 진짜 좋은 건 그렇게 안 하죠. 어디서 샀어? 자기 엄마 머리 어디서 했어? 그 여자들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제가 보니까. 머리 어디서 했어? 어떤 원장님한테 했어? 이게 나와줘야 머리가 잘 나온 거야 이쁘게. 그렇죠? 자 그런데 주식은 사가면서 선물 매도, 콜 매도, 풋 매도 종합주가 지수가 세게 연속적으로 쭉쭉 못 뻗어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가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을 쭉쭉 뻗어내기는 어렵다.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예상된다 부분이야. 왜? 어제 미국장에서 반도체 때문에 빠졌어요, 사실. 어제 미국장이 반도체 때문에 빠졌다고요. 나스닥이 유럽 시장 따라서 플러스 1%가 살짝 돌파 나왔습니다. 전강. 근데 딱 정확히 이 시간 정도 11시 반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음봉에 마이너스까지. 시간이 있었으면 더 빠졌을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보합에 일단 틀어 막았죠. 음봉으로 보면 나스닥이 그래서 딱 이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침에 외국인들이 주식은 사지만 주식은 사. 한국 시장에서 괜찮아 사. 근데 안 괜찮아. 콜옵션 팔고 풋옵션 사고 선물 사. 장중에. 사서 끌어올려서 플러스 만들지만 안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가늠해 볼 수 있었냐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침에. 아,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가면서 만약에 선물도 살짝 팔고 콜도 팔고 풋도 사면 시장이 약간 올라왔을 때 그거는 좀 팔아야 되는구나. SK이노베이션을 그래서 팔으라고 하는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을 절반 수익 실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 어제 미국 시장이 그랬잖아.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반도체가 만들었어. 자, 그럼 외국인들이 파는 거를 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을 보면은 그게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그 종목 수익률은 있어. 그렇지만 연속적으로 2시 반 이후에 쫙쫙 뻗어나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장중에는
플러스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한 플러스 10포인트 갔다가 살짝 약보합 깨졌다가 다시 또 살짝 빠졌다가도 언제든지 또 플러스로 갖다 놓을 수 있고 줄타기를 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줄타기. 일단은 2시 정도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그냥 밀어버릴 건지 더 끌어올릴 건지는 그 다음 이제 뭐 오후 2시 반 전후로 이제 수급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겠죠. 다행인 거는 어제 달러 인덱스가 마이너스 났다. 그래서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근거 없이 주식을 사는 거는 아니다. 2500에 대한 기대 돌파감이 계속 살아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저런 디테일, 내가 오늘 장중에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언제? 미국 시장 끝나고 늦어도 아침 7시 반까지. 그리고 마인드로 갖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9시, 8시 반까지는 온전히 하루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김밥은 어떻게 깔 건지, 단무지를 올릴 건지, 햄을 얹을 건지. 그렇죠? 네. 준비를 하고, 그래서 아침에 지수가 플러스가 난 타이밍에는 당연히 종목을 한번 커트 시킨다. 이런 것들. 연속 추격 매수는 없는 거야. 완전히 땅바닥이 아닌 이상. 자, SK이노베이션도 절반,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되 그나마 좀 가져갈 수 있다. 그 정도. 지수 보합에서 계속 지금 선물 보니까 보합에서 계속 줄타기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는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이오주로 두 번째 김밥을 싸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김밥을 싸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김밥을 싸는 거는 지금 싼 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먹여주는 거. 여러분도 이제 혼자 김밥을 쌀 줄 알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3490-4512. 그래서 검색기 설정하는 법 공부도 하고 원리 신호 어떻게 매매하는지 자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는 그럼 남아있는 건 뭐냐? 바이오의 김밥을 깔았으니 이제 남아있는 거는 오늘 가장 제가 봤을 때 남아있는 종목 마지막 하이라이트 종목 가장 괜찮은 거 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잠깐 검색해 보겠습니다. 한세실업 SK이노베이션이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검색식에서 우수한 점수를 띄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케미칼. 근데 뭐 얘들은 어차피 같은 애들이잖아. 포스코홀딩스. 두산 퓨어셀하고 대웅제야. 한올바이오파마. 두산 퓨어셀, 대웅제야. 대웅제야? 좀 구미가 좀 땡기는데. 대웅제약이 왜 떴지? 이거 보톡스 그거 소송에서 패소한 주식 아닙니까? 15만 5천 원에서 11만 6천 원까지.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왜 떴나 봤더니 자 보세요. 주가는 계속 빠졌죠. 지금 추가로 더 빠지고 있잖아. 그런데 보조지표는 골든크로스가 났네요. 과매도 영역에서 파란색이 과매도예요. 제가 25 과매도 상태가 25 이하로 떨어지면 물웅덩이를 표시하라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물웅덩이 상태에서 골든크로스가 났어요. 빨간색이 RSI 보조지표고 3일 전부터. 주가가 보통 대부분의 검색식들이 뭐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가격 지표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주가가 오르면 매수 신호가 되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만든 검색식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RSI하고 RSI거든요. 보조지표 중에서는 제가 RSI를 신뢰하고 통계적으로 확률이 좀 높은 그 검색식 140개 중에서 왜 이걸 채택을 했냐면 가격은 빠지는데 얘는 골든크로스를 냈잖아요. 지금 빠지고 있는 와중.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신호 빨간색이 이 RSI 지표예요. 각이 더 벌어져. 얘가 이동평균선 같은 기준선이에요. 시그널선. RSI 지표의 이동평균선이에요. 저는 7일을 준 거죠. 시그널선이라고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주가는 아직 안 올라오잖아. 올골에 달았는데도 이 각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얘가 들었다 치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제가 저게 스스로 캐치해내는 게 제가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 제가 만들었다는 것이 뭐 도수 명령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증권사에서 만들어져 있는 각 보조 지표를 가지고 제가 짜집기를 한 거예요. 여기 지표가 거래량 이만큼 터지면 명령어를 줘서 거래량이 전일 대비 3배 이상 나면 그런데 그런 종목을 골라라. 그런 종목이 500개. 그런 종목에서 지금처럼 뭐 어떤 신호를 주는 거죠. RSI 지표가 플러스인데 그것이 전일 대비 가격 지표 대비 뭐 얼마 이상 변동성을 나타내고 장중에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을 수십 개를 짜집기를 해서 하나의 신호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계속 가격은 잠깐 밀리는데도 계속 안 죽어, 이 가격은. 투자 심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어요. 보니까. 일단은 이런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인데 가격 매력도 있고 요즘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호주머니만 넣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는 매매 잘한다. 매매 각자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왜 안 하느냐? 시가총액 또 크고 한데 저는 위험한 거 100%를 추구하는 것보다 안전한 거 10%를 추구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이거 자 제가 봤을 때는 비율은 가장 적게 제약주 중에서 비율을 가장 적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100주 살 것 같다. 일단 30주. 미뤄지면 50주를 더 살 수 있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손절인데 손절이 각이 없잖아. 아래. 그렇죠? 손절이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위험해서 못 사는 거죠. 지지선이 없잖아. 리버스 차트로 보면 우리가 그냥 매물벽이 없잖아요. 매물벽이. 리버스 차트가 뭔지는 아시죠? 엎어지고 뒤집어서 보는. 이렇게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돌려보는 거죠.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위에 보면 매물벽이 없잖아요. 다 뚫렸잖아. 매물벽이 없어요. 여기까지. 8,500원까지. 저항되는 게 하나도 없어. 저항이. 85,000원까지. 이게 무서운 거죠. 순간 훅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다른 좋은 것들도 있는데 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패스.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한세실업이 높은 점수가 나와. 우리 갖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일단 한세실업이 오늘 좀 점수가 좋게 봐야 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한올바이오팜, KG스틸, JW금융지주, CS윈드, 이마트? 이건 뭐지? 이마트가 왜 점수가 나와? 이런 상황에서? 추세가 안 깨져서 그런가? 어쨌든 점수가 나왔네요. 높은 점수. 중장기 코스피 200 종목에서만 뽑았을 때. 자, 일단 그렇습니다. 대형 종목에 한번 살펴봤고요. 방금은 코스피 200 종목에서만 본 거예요. 근데 이마트가 나온 거, 그리고 대웅 제약이 나온 거 좀 의외성이 있었다. 나머지는 우리 종목군들도 있었죠. 우리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에요. 지금 우리 일부 정리했지만. 자, 그리고 한세실업을 아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코스피 200이 아니라 2,000개 종목, 거래소 코스닥 다 합쳐가지고 그냥 우량한 거든 뭐든 그 중에서 하나 골라봐라. 그랬더니
롯데케미칼, 한진칼, JYP, 한미사이언스, 동서, 한미반도체, 삼양식품, 넥센타이어, 한세실업, 부강약품, 게르기다 부강약품, 파이nem텍, 파이nem텍 마음에 드네. 코스닥 종목인데 떴네요. 파인테크닉스의 계열사였네. 인적 분할됐네요. 물적 분할이 아니라.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가 뭔지 아시죠? 약자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예요. 즉 배터리가 이렇게 있으면 배터리 팩, LG화학에서 만들어냈잖아요. SK나 삼성 SD에서 만들어냈으면 배터리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열이 올라가면. 그럼 여기다 이제 부착을 하는 거예요. 배터리가 열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배터리가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각종 여기다가 이제 무슨 뭐 폭발 방지 장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일정한 온도가 가면 애플 핸드폰 같은 거 꺼지잖아요. 스마트폰이 꺼지잖아. 온도 올라가면 여름에 내비게이션 틀 때. 그리고 폭발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뭐 자기들이 어떤 걸 조절하는 미세하지만 조절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한때 스마트폰에서 이런 부품들 이런 것들이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쿨링 솔루션이라고 그러는데 열을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 뭐 요즘은 2차 전지는 대형화돼서 다양화가 되어 있죠. 그 파트 회사네요, 보니까. 그쵸? 신규 사업 파트. 회사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렌드도 맞고. 근데 인적 분할돼서 실적은 없네. 연간 실적은 없는데 적자고. 나쁘진 않아 보이네. 자, 그렇지만 가격 매력이 그렇게 써 저희들한테 주어진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그럼 굳이 저걸 하는 것보다는 네, 이번 주에는 고민을 잠깐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하나 봐야 되겠죠? 안 올라간 것 종목에서 괜찮은 걸로 경보제약, 삼화제약 이런 거 제약주들이 진짜 많이 뜬다. 중소형 제약주들도 지금 막 무더기로 신호가 막 나오잖아요. 29개예요. 2,000개 중에서 지금 29개. 근데 제약주가 중소형 종목이 많이 나오네. 경보제약, 삼화제약, 경보제약. 자, 갑시다. 경보제약. 올려놓고 죽였잖아. 어차피 그리고 지금 이제 요거는 테크니컬적인 요소로 보는 건데 제약주가 아닌 거에서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낙점하겠습니다. 좀 사이즈가 작아서 좋긴 한데 1600억? 네, 경보제약. 제약주가 아닌 걸 좀 하나 선택해 보고 싶었는데 끼가 있는 거 찾아야지 뭘 찾아야지 29개 중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원래는 부강약품 했어야 되는데 부강약품 안 하고 일단은 경보제약을 그러면 괜찮은 회사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실적이 뭐 이상하면 안 되잖아. 자, 작년도에 2021년도에 마이너스 60억, 75억, 이번 1사분기, 이번 2022년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다 적자. 4사분기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것 같은데 4사분기 실적 발표 아직 안 했나요? 잠깐 볼까요? 업데이트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신용평가기에서 안 했기 때문에 네, 뭐 당연한 겁니다. 현물 배당, 권리 참고 사유. 최근에 공시가 하나도 없네요.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웬만하면 적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주가에 반영됐네.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잖아요. 쳐 올렸다가 6,000원에서 12,000원까지 쳐 올렸다가 최근에 주가 하락. 요즘 이제 표적 항암제
뭐 이런 부분들을 면역 세포들 강화시키는 거는 나오니까 경보제약 지금 7,000원이네요. 가급적 어떤 종목의 실적이라든가 기본적인 펀더멘탈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소한만 보는 거죠. 이해되셨죠? 최소한만 보는 거예요. 이 최소한만 본다는 게 뭡니까? 눈은 두 개 다 달려있다. 엄마가 네 결혼 너 얘랑 결혼해야 돼 하고 선볼 사람을 소개시켜줬어. 그런데 뭐 키는 180 이상이어야 되고 눈은 눈꺼풀이 없어야 되고 무쌍이 됐고 뭐 조인성 닮은 사람을 요구한다든가 장동건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거는 충분 조건이잖아. 그렇죠? 근데 부모님은 어떤 사람만 되면 돼요? 사지 멀쩡하고 내 손으로 밥 떠먹고 눈 두 개, 귀 두 개, 콧구멍 제대로 있고 입 달려 있고 부모님은 이런 사람 그냥 남자 그냥 그런 사람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아니라 그냥 필요 조건만 생각하는 거야. 가급적 저희들은 검색기가 출연한 종목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경보제약이든 부강약품이든 한세시럽이든 한미약품이든 실적이 좀 안 좋고 떨어져도 대신에 마지막에 실적 갖고 검증하는데 내재 가치를 갖고 검증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렇죠. 최소한은 있어야 돼. 적자가 너무 크면 안 된다든지 유보율을 다 까먹었다든지 그런 종목은 빼고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아까 대웅제약처럼 지금 소송 문제가 걸려있다. 욕심은 나지만 일단 제끼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주 김밥에 올릴 종목 한미사이언스 그리고 동아약품, 영진약품 그리고 경보제약 다 제약주로 제약주가 검색기에서 새롭게 지금 굉장히 높은 점수들이 나와요. 어제부터. 그래서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하나 이제 한세시럽을 더해 보았습니다. 한세시럽이 아까 점수가 높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SK 바이오케미칼하고 참 SK 이노베이션하고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22번째 23번째 한샘의 주식과의 강의를 과외 수업을 해 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주식이 마냥 어렵지만은 않죠. 오늘 김밥 많은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밑밥, 밥 가는 거 그리고 단무지는 어떤 건지 여러분도 김밥 만드는 그것처럼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해 보세요. 그러면 주식이 한결 더 재미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